안녕하세요. 발령인 수환의원 한원장입니다. 오늘은 당뇨약의 사상학적 분류를 설명하겠습니다. 당뇨약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약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약은 말초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을 풀어주고 어떤 약은 장과 뇌와 췌장을 연결하는 인크레틴 축을 강하게 움직이며 어떤 약은 몸 안의 자연 인크레틴 부드럽게 보존합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액토스, 즉 TGD 계열은 태음인 약으로 보고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태양인 약으로 보며 DPP-4 억제제는 소음인 약으로 규정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약물군을 사상의학적 생리와 연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액토스는 태음인 약입니다. 액토스는 췌장을 직접 자극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시키는 약이 아닙니다. 이미 몸 안에 존재하는 인슐린을 근육과 지방 조직이 더 잘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인슐린 감작제입니다. 태음인은 체질적으로 저장력과 축적력이 강하지만 이 힘이 과도해지면 지방 조직과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액토스는 바로 이 태음인형 말초 저항성을 풀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액토스는 태음인의 당뇨, 특히 비만형 당뇨, 지방간을 동반한 당뇨, 인슐린 저항성이 강한 경우에 사상학적으로 가장 잘 맞는 약물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액토스가 태음인 약인 이유는 PPAR 감마를 표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PPAR 감마는 세포의 간에서 지방세포의 대사유전자 발현을 바꾸는 핵수용체입니다.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유리지방산이 감소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아디포넥틴이 증가하며 염증성 아디포카인이 줄어듭니다. 태음인 당뇨는 단순한 혈당 상승이 아니라 지방 조직, 간, 근육에 걸친 저장대사의 불균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액토스는 이 저장대사의 방향을 바꾸어 독성 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약이므로 사상학적으로 태음인 약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액토스는 태음인의 닫힌 말초세포 문을 열어주는 약입니다. 태음인에서는 근육과 지방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때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남아 혈당이 높아지고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요구하게 됩니다. 액토스는 GLUT4를 통한 포도당 흡수 능력을 높여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다시 받아들이게 합니다. 따라서 액토스는 인슐린을 더 짜내는 약이 아니라 태음인 몸 안의 말초 조직이 인슐린을 다시 듣게 만드는 약입니다. 태음인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근육입니다. 골격근은 식후 혈당을 처리하는 가장 큰 대사기관입니다. 식사 후 상승한 포도당은 근육으로 들어가 저장되거나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태음인형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근육이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액토스는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식후 혈당과 공복 혈당을 함께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액토스는 태음인의 큰 몸, 강한 저장력, 말초대사 저항을 조절하는 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액토스는 간에서도 태음인형 대사과잉을 조절합니다. 간은 공복 혈당을 조절하는 중심장기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간은 혈당이 충분한데도 계속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공복 혈당 상승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액토스는 간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포도당 신생합성을 줄이고 공복 혈당을 낮춥니다. 태음인은 간, 지방 조직, 근육의 저장대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액토스의 간 대사 조절 작용도 태음인 약으로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액토스는 태음인의 지방 조직을 리모델링하는 약입니다. 태음인에게 지방은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 조직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염증 신호를 만들며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는 내분비 장기입니다. 액토스는 독성 지방 저장을 줄이고 유리지방산을 낮추며 아디포넥틴을 증가시켜 지방 조직을 더 안정적인 대사기관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액토스는 태음인의 과도한 저장력과 지방성 인슐린 저항성을 조정하는 약입니다. 이 점에서 액토스는 명확히 태음인 약입니다. 그러나 액토스가 태음인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태음인은 원래 저장과 축적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액토스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피하지방 증가, 체중 증가, 부종, 수분 저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이 있거나 부종이 심한 환자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상학적으로 보면 액토스는 태음인에게 맞는 약이지만 태음인의 저장성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체중과 수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음인에게 액토스를 사용할 때는 체중, 부종, 심장 기능, 간 기능을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합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태양인 약입니다. 위고비, 삭센다, 트로리시티 같은 GLP-1 계열 약물은 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합니다. 이 약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뇌, 위장관, 췌장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태양인은 상부 조절력, 중추신경계, 기운의 상승성과 관련이 깊은 체질입니다. GLP-1 약물은 포만 중추를 자극하고 위배출을 늦추며 췌장에서 혈당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합니다. 이런 점에서 GLP-1 계열은 태양인의 상부 조절축에 작용하는 태양인 약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GLP-1 약물이 태양인 약인 이유는 장, 뇌, 췌장축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장에 들어오면 장에서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신호는 췌장과 뇌에 전달됩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이 신호를 강하게 모방하여 몸 전체를 식후 대사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태양인은 중추 조절과 상부 에너지의 방향성이 중요한 체질입니다. 따라서 GLP-1은 말초 조직을 주로 가꾸는 액토스와 달리 위장관에서 시작해 뇌와 췌장으로 이어지는 상부 조절 시스템을 움직이는 약입니다. 그래서 GLP-1은 태양인 약입니다. GLP-1 계열은 태양인의 포만 중추를 조절하는 약입니다. 이 약물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하여 식욕을 강하게 억제하고 위 배출을 지연시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게 합니다. 그 결과 음식 섭취량이 줄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욕 억제제가 아니라 장과 뇌의 신호 체계를 바꾸어 섭식 행동과 대사 반응을 함께 조절하는 약입니다. 태양인에서는 상부의 기운이 강하고 중추 조절이 대사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GLP-1 계열을 태양인 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GLP-1은 췌장에서도 태양인형 조절 작용을 합니다. 이 약은 혈당이 높을 때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합니다. 중요한 점은 혈당 의존적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무조건 인슐린을 짜내는 약이 아닙니다. 태양인양으로서 GLP-1은 강력하지만 무차별적인 자극이 아니라 장과 뇌와 췌장의 신호를 연결해 혈당 상황에 맞게 반응을 유도하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GLP-1은 태양인의 중추성 대사 조절에 해당하는 약물군입니다. 액토스와 GLP-1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사상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액토스는 태음인 약으로서 근육과 지방 조직, 간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반면 GLP-1은 태양인 약으로서 뇌, 위장관, 췌장축을 움직여 식욕과 인슐린 분비, 글루카곤 억제를 조절합니다. 액토스는 말초 감수성의 약이고 GLP-1은 중추, 장, 췌장 조절의 약입니다. 액토스는 체중 증가와 부종의 가능성이 있고 GLP-1은 체중 감소와 위장관 반응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같은 당뇨약이지만 사상학적으로는 태음인 약과 태양인 약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태양인에게는 아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태음인들은 매우 심각한 복부팽만감과 갈증, 쇠약감 등을 나타냅니다. 장운동을 억제해서 가스팽만으로 식욕을 억지로 억제시킵니다. 당뇨병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인슐린 공급과 인슐린 수용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태음인 약인 액토스는 인슐린 수용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말초 조직이 인슐린을 잘 듣게 만들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태양인 약인 GLP-1은 인슐린 공급과 식욕 조절의 문제를 다룹니다. 장과 뇌와 췌장을 연결하여 필요한 상황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과도한 식욕을 줄입니다. 따라서 태음인 약과 태양인 약은 서로 다른 축에서 당뇨병을 조절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체질에 맞는 당뇨약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액토스와 GLP-1은 부작용 면에서도 서로 반대 방향을 가집니다. 태음인 약인 액토스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지만 체중 증가와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태양인 약인 GLP-1은 식욕을 줄이고 체중을 감소시키지만 위장관 불편감이나 과도한 식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약물은 경우에 따라 서로 보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학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같이 쓰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체질이 태음인 중심인지 태양인적 조절 이상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약의 조합보다 먼저 체질과 대사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DPP-4 억제제는 소음인 약입니다. 시타글립틴 같은 DPP-4 억제제는 GLP-1처럼 인크레틴을 강하게 흉내내는 약이 아닙니다. 이 약은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된 인크레틴이 너무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보존합니다. 소음인은 대체로 위장 기능이 약하고 생리 반응이 예민하며 강한 약물 자극에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자연 신호를 보존하고 완만하게 혈당을 조절하는 DPP-4 억제제는 소음인 약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DPP-4 억제제가 소음인 약인 이유는 작용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DPP-4 효소는 GLP-1 같은 인크레틴 호르몬을 분해합니다. DPP-4 억제제는 이 분해를 막아 몸 안의 자연 인크레틴 작용을 조금 더 오래 유지시킵니다. 이것은 GLP-1 약처럼 외부에서 강한 호르몬 효과를 밀어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음인은 체질적으로 강한 자극보다 섬세한 보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DPP-4 억제제는 소음인의 약한 소화 기능과 예민한 대사 반응을 고려할 때 가장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음인 약입니다. DPP-4 억제제는 소음인의 췌장 기능을 과로시키지 않으면서 돕는 약입니다. 이 약은 혈당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보조하므로 저혈당 위험이 낮고 체중 증가나 체중 감소가 크지 않은 체중 중립적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내약성이 좋아 민감한 환자에게 비교적 사용하기 쉽습니다. 소음인은 몸의 에너지가 약하고 위장관이 민감한 경우가 많으므로 강력한 체중 감소 약이나 강한 말초계사 변화약보다 부드러운 조절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DPP-4 억제제는 소음인 약입니다. 이제 당뇨약의 사상학적 세 기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액토스는 태음인 약입니다. 태음인의 말초 인슐린 저항성, 지방 조직 문제, 간과 근육의 저장 대사 불균형을 조절합니다. 둘째,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태양인 약입니다. 태양인의 장, 뇌, 췌장축, 포만 중추, 식욕, 체중, 인슐린 분비 조절에 작용합니다. 셋째, DPP-4 억제제는 소음인 약입니다. 소음인의 민감한 체질에 맞게 자연 인크레틴을 보존하고 완만하게 혈당을 조절합니다. 이 세 약물군은 모두 당뇨병 치료제이지만 사상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체질과 서로 다른 대사축에 속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액토스는 태음인 약입니다. GLP-1 계열은 태양인 약입니다. DPP-4 억제제는 소음인 약입니다. 당뇨 치료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체질에서 어떤 대사축이 무너졌는지를 보고 그에 맞는 약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태음인은 말초의 인슐린 저항성을 풀어야 하고 태양인은 장과 뇌와 췌장의 상부 조절축을 다스려야 하며 소음인은 자연 인크레틴 신호를 부드럽게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당뇨약의 사상학적 분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면 블로그로 방문해 주세요.